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0시 기준 추가 확진자 수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155명, 오늘까지 8일째 100명대를 유지한 건데요. 이렇게 100명대 초반으로 확진자 수가 통제 가능한 범위가 되면 중대본은 더 이상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도 식당도 카페도 술집도 정말 집 밖으로 갈 곳이 없어 답답하시죠? 자, 일단 이번 주까지 우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 한편 다가오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시기와 독감이 겹칠 것에 대비해 정부가 중고등학생과 60대 노인들에게도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기로 했죠. 독감 예방 접종 무료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맞으시길 권장한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은 흡사하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잠시 후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2부는 반찬 토론인데요. 코로나19로 이번 명절은 귀향하지 말자, 집에서 보내자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뜨겁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정부가 노인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죠. 만 18세 이상 62세 이하 성인을 제외한 국민이 대상인데요. 전 국민의 37%가 독감 무료 접종을 받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을 우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국내에선 코로나19와 독감의 중복으로 감염된 사례도 나왔죠.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에 대비해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와 독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문가로부터 들어보죠.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질본에서 올해 독감 예방 무료 접종 대상을 사실상 성인을 제외한 노약자로 확대했습니다. 자, 올해 독감 예방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사회자분들 말씀하셨지만, 예. 이 코로나19하고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까지 겹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의료 시스템에서의 큰 부하도 걸리고, 예. 또 코로나 걸렸는지 또 인플루엔자 걸렸는지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확대를 했고요. 그 작년도 사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했는데 올해 이제 달라진 거는 작년에는 65세 이상을 했는데 이번에 62세로 해서 예. 3살 밑으로 내렸고요. 또 13세 이하까지였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18세로 해서 중고등학생을 다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인플루엔자 접종 폭을 늘려서 가급적이면은 이 코로나와 헷갈리지 않게 쉽게 얘기하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접종 범위를 이제 넓혔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죠.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둘 다 동시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이거 바이러스 종류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뭐 그 호흡기를 통해서 걸리는 다른 바이러스에 하나 걸릴 수가 있고요. 예. 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제 되는 뭐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게 걸릴 수 있듯이 예. 종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두 개를 모두 같이 걸릴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경 본부장이 어제 밝혔듯이 진단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몸에서 검출이 됐고 그다음에 예. 독감 바이러스도 검출이 됐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중복 감염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 진단 검사 자체가 100%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위로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맞아줘야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예.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미리 좀 대비를 하자 이런 차원인데 자, 만약에 둘 다 중복해서 감염이 되면 질환이 좀 더 심각해지는 겁니까? 지금 이게 딱 그 의학적으로 예. 심각하다 안 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뭐 어제 그 질병관리부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 치명적인지 예. 더 나쁜지는 아직은 확인 안 됐는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다른 바이러스의 두 개가 모두 질병으로 걸리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좋을 건 전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치료할 때 측면에서 이제 병원에 가서
몸이 의실하고 뭐 고열이 났을 때 이게 이제 코로나인지 또 우리 이제 독감인지도 예. 헷갈릴 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2번 해야 되고 또 독감이면 또 독감 치료를 해야 되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또 격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치료하시는 분도 힘들고 또 걸린 사람도 중복으로 이제 피곤해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심각해지는 실제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예. 현재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어떤 거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독감까지 걸리면 이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이 좀 배가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바이러스로 자체로 인해서 배가 되는 건 아닌데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그 미열, 근육통, 호흡곤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후각 손실도 이루어져서 예. 결국에는 호흡기 쪽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플루엔자에 또 똑같이 걸렸다. 그러면 인플루엔자는 또 고열, 기침 이런 게 또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다른 이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고령자, 뭐 기저질환자, 당뇨, 심장질환이 예. 있는 분은 안 좋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데 예. 아직까지 이걸 2개를 뭐 실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예.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의사도 그래서 이 코로나 그다음에 독감도 사실은 의사들도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이야기돼 왔던 게 독감 증상과 구분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이 계절성 독감과 코로나19 일반 환자가 자신의 증상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없다. 예. 일부 왜냐하면 뭐 우리 그 호흡기 그다음 감염내과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 고명하신 김우주 교수도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면은 예. 의사인 나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대신에 이런 경향은 세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찾아오고요. 참고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게 짧습니다. 3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고열, 기침이 빨리 동반되면서 예. 이제 좀 힘든 상황이 갑작스럽게 오고 갑자기 증세가 좀 심각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이기 때문에 독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요. 예. 또 호흡곤란 증세가 특히 이제 좀 코로나에서는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본인 자신이 걸렸을 때 발열, 인후통, 콧물, 그다음에 호흡곤란이 있을 때 이게 과연 독감인지 코로나이란 것이 개인이 구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개인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그냥 무조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는 방법이겠군요. 네, 근데 이 병원을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예. 증상이 적어도 2, 3일 정도는 경과를 한 이틀 정도는 지켜봐서 예.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고 예. 이런 이분이 걸리신 분이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을 막 찾게 되면 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또 병원에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39나 전화를 해서 예. 기존 경로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코로나면 당연히 격리를 하셔야 되고 일반 독감이면 타미플루나 이런 치료제를 받아서 치료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현명한 개인적으로도 그다음에 방역 시스템 차원에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무료 접종 대상에 있는 고위험분들은 일단 무조건 접종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무조건 일단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게 이제 뭐 무조건 좋다고 해서 지금부터 막 가서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부터는 어린아이들 영유아, 그 다음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연세 드신 분이 많으니까. 예. 62세 이상 분들은 10월부터 이제 나이순별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네, 10월 중순부터. 맞아주시는 게 가급적 가장 좋다. 근데 몸이 안 좋을 때 맞으시면. 부작용이 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 컨디션이 평상시에 있어서 가장 괜찮은 상태에서 맞아주시는 게. 본인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추워진다. 새벽에 이렇게 추운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제 한 12월 말 11월 정도에
예, 예. 통상 인플루엔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길게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년이죠. 내년 4월까지 가는데 예, 예.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11월 정도에 일어났는데 예. 코로나가 1월 닥치면서 사람들이 너무 이른바 이 위생 수칙을 잘하다 보니까 예. 거의 2월도 안 돼서 사라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가급적이면은 11월 전 10월 정도부터 맞아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독감 예방 접종은 한 번 맞으면 1년 정도는 가는 겁니까? 1년은 안 가고요. 예. 통상 이제 공식적으로는 6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6개월. 예. 네. 이게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RNA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돌연변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올해 맞았다고 해서 또 내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6개월 정도면은 이번 이제 지금 10월 정도에 맞아 두시면 독감 유행 시기를 대부분 지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자, 그러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성인들은 좀 위험이 덜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 그다음에 예. 임신부, 고령자, 기저질환자를 고위험군이라고 칭해서 맞는 거고요. 성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좀 괜찮긴 한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맞으란 말인가라고 생각해서 또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건강을 또 더 챙기시는 분이 있고 예.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본인 주위에 이른바 어르신을 모시고 사시는 분이거나 예, 예. 또 영유아랑 임신부랑 같이 있는 분들은 본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안 맞아서 본인이 걸리게 되면 가족들한테 이렇게 다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배려적인 차원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주위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꼭 맞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 이런 거를 배려 접종이라고 하는 게 예, 예. 그래서 그렇고 특히 이제 의료진이나 학교에서 있는 선생님 이런 분들은 주위에 노출이 많이 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필히 이런 성인분들, 어르신 이런 분들은 꼭 맞아주시는 게 전체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일부에서는 이 무료 접종 범위를 전 국민으로 늘려달라 이런 요청도 있는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주사를 전체 도민에게 접종시키기로 했거든요. 네. 이렇게 네. 구성원 전부가 다 예방접종을 하면 방역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전 국민 대상 무료 예방접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무료 접종 안 해주는 구간, 예. 18세 위부터 62세까지 했는데, 아마 순천하고 진천도 이제 50세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보한 이른바 백신 총 양이 예. 3천만 명 분입니다. 아, 전 국민을 다 맞출 양이 못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5, 6, 30하면 60% 양인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고 실제적으로 독감을 마시는 전체 평균이 50% 밑에거나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대신에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집단 이 백신 면역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많은 분이 맞아주시는 게 좋고 예. 특히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맞아주면 사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하고 안 헷갈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그런 측면이 있긴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3천만 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맞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긴급 수입 등,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수출 물량 등을 좀 억제를 하면 맞을 거는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물량을 한다 치더라도, 100%를 이론적으로 막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 다 맞추고 하는데,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예방접종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닌가. 특히 학생들은 갈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인데 병원 네. 등으로 몰리면 오히려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할 가능성도 있는데 예전 패턴을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기를 좀 더 분산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보다도 일찍 해서 8일부터 지금 마치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도 나이 구간별로 해서 뒀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병원들 이 예방접종 쳐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소나 이런 데 예약 시스템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예. 기본적으로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학교나 이런 특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불주사 이런 거 맞듯이 예. 학교에서 맞으면 오히려 다른 곳으로 이동을 덜 하면서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런 것도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10월 말에 접종하는 것이 좋고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번에 지원되는 예방접종이 독감 백신 4가 이렇게 불리는데 3가와 네. 4가가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A형, B형, 뭐 그다음에 C형, B형까지 있는데 너무 어려서 그건 복잡하고 예, 그렇게 많기 때문에 WHO에서 매년 이번에 유행할 독감의 종류는 뭐 이런 겁니다라고 몇 개를 찝어요. 예, 예. 그럼 그 찝는 것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묶음을 해서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3가라고 하는 거는 예. 독감이 A형이라고 있는데 A형의 두 종류, 그 다음에 B형의 이제 빅토리아하고 야마가타라는 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찝어서 예, 예. 세 개의 꾸러미를 만드는 게 3가고요. 4가는 말 그대로 하나 더 보태서 만드는 건데 뭐 이 3가 4가의 차이가 뭐 60에서 90이 아니라 예를 들면 90% 효과, 91% 효과에서 효과의 차이는 좀 아주 크지는 않다. 예, 예. 대신에 좀 이제 어르신들이나 고위험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4가를 맞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의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어쨌거나 이번에 우리도 이제 예방접종을 하면서 작년에는 3가 했는데 예, 예. 이번에는 4가 네 가지를 방어할 수 있는 거라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 갖고 맞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 특히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겠는데요.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일정이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대상자 중 2회 접종 대상자는 내년 4월 30일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1회 접종 대상자는 연령별로 10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례로 적용되고요. 임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62세 이상 어르신들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10월 13일부터 차례로 진행이 되는데요.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잘 확인해 두셨다가 예방접종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사무실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자, 형진 아나운서 예. 혹시 멘탈데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하, 여기 또 이런 분 계시네요. 왜요?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언어 순화 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우울 아닙니까? 멘탈데믹이 코로나 우울인데. 자, 어려운 단어보다는 그냥 한마디로 좀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의 우울감이 사회로 확산하는 그런 현상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요즘 또 신조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는데요. 예. 멘탈데믹, 형진 아나운서가 말해주신 것처럼 이 멘탈, 정신과 이 데믹, 감염병 대유행 상황 요거의 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우울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전염병처럼 번지는 그런 상황을 멘탈데믹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코로나 단어는 우울이라고? 예. 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코로나 때문에 괜히 더 네. 우울하고 의욕도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도 좀 활기가 없는 모습을 보면 저도 좀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맞아요. 예. 저도 요즘 이 요가 수업을 요가원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저 또한 코로나 우울이 심한데요.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마음 챙김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동작은요. 좀 우울할 때 하면 좋은 동작. 아, 좋군요. 네, 예. 이런 동작을 좀 배워봤어요. 예. 좀 기운이 착 처져 있잖아요. 아, 쳐져 있죠. 그렇죠. 이 처져 있는 기운을 솟구치게 만드는 그런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동작 이름하여 앉은 산 자세를 배워볼 앉은 건데요. 산 자세요? 네, 앉아서 산 자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네. 예. 앉아서 산 자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예. 우울감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먼저 앞바다리를 하면서 바닥에 편하게 앉아 볼게요. 예, 편하게. 네. 하체 편안하게 앉은 상태로 편안하게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요. 두 손은 깍지 낀 상태로 들이마시는 숨에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려볼게요. 위로. 그렇죠. 예. 팔꿈치가 쭉 펴질 때까지 깍지 낀 손 하늘 위로 쭉 뻗어 보시고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척추 길게 세워봅니다. 내 앉은 키가 길어져요. 예. 그 상태에서 두 팔이 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게. 예. 그 상태로 10초, 20초 이상 호흡을 이어가시는 건데요. 이 동작이 바로
앉은 산 자세 동작입니다. 자세가 어렵진 않은데 네. 이게 정말 우울감을 해소해 줍니까? 그럼요. 예. 이 동작이 가라앉았던 나의 기를 하늘 위로 뻗어 올리는 그런 그렇군요. 동작이에요. 네. 예. 이 손바닥이 하늘 위를 향하게 깍지 낀 손바닥이 하늘 위를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예. 계속해서 들이마시는 호흡마다 손바닥을 하늘 위로 쭉 뻗어줄게요. 예. 그래서 처져있던 나의 기운을 내 척추, 내 이 상체를 타고 하늘 위쪽으로 기운을 위로 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자세입니다. 예. 이렇게 동작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팔뚝하고 어깨 군살 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 동작 한 20초 이상 해보시면요. 어깨 저려올 겁니다. 어깨와 팔 군살 빼는데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요즘 좀 팔 살 빼고 싶으시는 분들은 이 예. 동작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분 투자로 우울감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3분 요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코로나19로 운동량 많이 부족하실 텐데 3분 요가 보시면서 잠시나마 운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3분 요가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2부는 반찬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명절 이동 금지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 이번 추석 명절은 그냥 집에서 보내자는 것인데요. 자, 명절 그래도 가족은 봐야 하지 않나? 아니다. 이번만 참고 집에서 보내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네,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너무 당연히 여겨왔던 일들이 망설여지고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는 것, 고향으로 가는 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특히 최근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면서 이번 명절은 잠시 멈춤, 집에서 보내자는 호소도 있었죠. 또 명절 이동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때 아니면 부모님, 친지, 친구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래도 명절에는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자,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요즘 저희가 커피 쿠폰 증정 이벤트를 많이 하는군요. 이번 명절엔 어떻게 보내실지 문자 혹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에 남겨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반찬 토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지난주에 안 나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서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태풍 때문에. 네. 저에게 인땡그램으로 한 애청자가 DM을 보내왔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제작비를 늘려서라도 전민기 팀장을 잡아라. 왜요?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요즘 왜 이렇게 잘 나가세요? 누가 잘 나가요? 저 좀 끌어주고 해야죠. 후배도 좀 끌어주고. 그렇습니까? 예. 아직 그 정도의 어떤 저기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뭐 방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열 몇 개 하면 뭐 개편이라는 게 있을 텐데. 네. 개편 때 본인이 나가면 뒷자리 누군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요? 여기는 계속 할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딜 나가요? 팀장님 하는 방송 중에 타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 네네. 뭐 한 개 정도를 뭐 개편 때 그만둔다 하면 그거 달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는 저이기 때문에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을 아마 추천 안 받을 거예요. 거만함은 네. 여전합니다. 혹시 뭐 지금보다 더 잘 나가면 뭐 슬라생 버립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또 알겠습니다. 하는 일은 계속합니다. 예. 요즘엔 사실 명절에 부모님 잠깐 뵙고 집에서 쉬거나 아예 또 긴 연휴를 이용해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팀장님 대부분 명절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대전에 계시거든요. 예. 거기 내려갔다가 올라오자마자 또 장인 장모님 뵈러 갔다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거의 뭐 가족들과 그렇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거의 뭐 명절 연휴를 네.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서울인가요? 예. 어디 안 근처에서 가시고? 갔다가 집에서 쉬죠 뭐. 네네. 예. 자, 중대본에서 이번 추석 명절 모임 자제를 권고했는데요. 권고 이전에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산도 계속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명절에 이동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네. 자, 올해는 비대면으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예. 지금 뭐 추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 지금처럼 100명대로 유지되거나 좀 더 떨어질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좀 저는 다녀올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다녀온다. 예,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사시진 않으시고 예. 이제 시골 같은 데 이렇게 집 따로 이제 지어서 좀 사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그리고 제가 안 가면 지금 아버지 혼자서 제사를 지내셔야 돼가지고 예, 좀 예. 걸리는 것들이 좀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올해는 오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해주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좀 감소 추세로 가면은 예. 빨리 다녀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후 뭐 예를 들어서 처음 가족들한테 인사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예, 예. 아니면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통화도 어려운데 찾아뵙기는 더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또 각자 가족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홀로 또 명절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많이 헷갈린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가도 그 명절에 또 홀로 계시는 부모님 생각하시면 또 참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티몬에서 지난달 27일하고 30일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예. 이번 추석은 직계 가족들끼리만 보내겠다라는 응답이 47%, 가족과 친지 모두 만나지 않겠다는 응답이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잡코리아가 알바몬하고 직장인 855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연휴 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예. 여행이나 외출을 삼가고 최대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집콕하겠다는 응답자가 30.8%, 예. 부모님 댁만 다녀오겠다 28.8%,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 찾아뵙고 안부 나누겠다 24.9%. 그러니까 저도 아마 가게 되면 가서 부모님만 딱 부모님만. 뵙고 예, 하루만 있다가 올라올 것 같아요. 예. 자, 저는 이번만큼은 가지 말자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난 12월과 1월에 유행할 때 또 네. 춘절과 맞물려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이번 추석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연휴 때 예. 그 집단 확진됐던 거 보면 사람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 정말 많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만 사실은 집단 확진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뭐 예, 예.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이태원 클럽발이라든지 물류센터도 광화문 그렇고. 집회, 물류센터 이런 예,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마스크 잘 쓰시고 집에만 가서 가족들하고 있는 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가 권고사항으로 했을 경우에는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강제하기는 지금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강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예, 지금 예. 3곳을 통제시켰더니 지금 다른 곳들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가셨더라고요. 또 오히려 한강도. 가지 마세요라기보다는 예. 가시되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세요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 살짝 들어보니까 그래도 명절 때는 가족들을 만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기도 현 한데.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 근데 예. 갑자기 또 확진자가 뭐 200명 넘어가고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예.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유지되거나 조금 감소 추세가 될 경우에는 예,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애청자분들의 의견도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은 올 추석 어떻게 보내실 건지 가족들과 그래도 보내겠다. 아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상황 감안해서 집에 있겠다. 그 어떤 의견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권고 이후에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에 네. 이 추석 귀향을 문제로 가족 간의 또 갈등을 이야기하는 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추석 때 지내는 차례를 건너뛸 수 없다는 이유로 추석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또 가족도 있고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귀향하지 않겠다는 가족의 의견이 나뉘는 건데 이렇게 의견이 나뉘다 보니까 강제로 이 추석 이동을 막아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도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물어봐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그래도 가자. 근데 또 아내들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 말자. 좀 의견이 나뉘어서 예. 제 친구 혼자만 가는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거나 그냥 권고 사안으로 하면은 또 다투는 가족들도 꽤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중대본 권고 이전부터 올라와 있던 국민청원 글이 있는데
8월 17일에 청원 시작했고 현재 한 6만여 명 정도가 동의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장거리 이동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청원 내용 일부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명절 활동 자제하고 싶어도 주위 어른들, 부모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저처럼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명절 모임 참석을 강요하는 예도 많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또 지역 감염까지 될 수 있으니까 우려가 높다. 그러니까 좀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좀 강제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른 세대, 야 그래도 와서 제사는 지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가족 간의 좀 갈등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정부가 오히려 강제해주면 가족 간의 갈등은 없겠네요. 그래서 아니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라디오 들으시면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엔 그냥 넘어가자 아니면 와서 제사만 지내고 가라라든지 그 자녀들 입장에서 이야기하거나 또 특히나 며느리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많은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세요? 근데 오늘 의견은 저의 의견에 동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사실 조금은 주춤했다고 해도 100명대 이상 계속 감염이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네. 자, YTN 청취율 1위 가자님께서는 추석 명절이라고 코로나는 쉽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비대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만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그땐 3단계까지도 불가피합니다. 1단계로 하향될 수 있게 국민들이 모두 함께 합시다. 라고 하셨고, KYH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저희는 제가 아들인데 직접 부모님께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비대면 제사하자, 차례 비대면으로 하자, 조심해야 한다. 가족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또 가족들과 상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맞아요. 좀 잘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그 연휴 동안 서울이나 거기에 머문다고 해서 집 안에만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안 가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자, 또 여러 의견들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준이 찬이 파파님께서는 감염은 복불복인 것 같아요. 또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를 노령의 부모님은 뵙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직계 가족만 보고 집콕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저랑 의견이 같으시죠. 부모님만 딱 뵙고 맞아요. 그냥 집에 있자. 5535번님, 이거 현명해요. 저는 이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요? 부모님들께서 먼저 나서서 오지 말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대신에 통장 배부르게 해드리려고. 맞아요. 그 부모님이 사실은 결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좀 좋은 방법 같아요. 예. 0332번님께서는 전민기 팀장님 의견에 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하나님과 전 팀장님의 케미가 너무 즐겁습니다. 이번 명절엔 최소한의 가족들과 미리 한가한 시간에 성묘만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것도 좋네요. 예. 자, 계속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늘 강경한 방역책을 좀 주장하는 외길 인생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예. 가족 간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도 참 좋은 의견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을 강제하는 건 좀 힘들다라는 결정이에요. 그렇지만 좀 제한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 감소 위해서 그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줬었는데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고 일단 기차 같은 경우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있어서 작년 올해 설보다는 한 반 정도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한 201만 석이었는데 104만 석만 지금 구매할 수 있게 하고요. 그 결과 보니까 추석 명절 기간 상하행 기차표 예매가 8, 9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팔려나간 좌석 수가 47만 석. 그러니까 지난해 추석 때 판매된 게 85만 석이니까 한 절반 수준 정도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집안에 좀 갈등이 있는 집이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대화를 통해서 사실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아까처럼 부모님이 이번엔 오지 마라 하면 사실은 그게 가장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손주들 보고 싶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명절에 한 번 겨우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근데 비대면 차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면 이렇게 켜놓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2717번님께서는 추석 전후가 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권고에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거리에 있고 시골이라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또 가시겠다. 네. 뭐 근처고 시골이면 아무래도 좀 위험 요소가 덜하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멀면 안 되고 가까우면 되고 참 이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내 차 타고 가면 또 되는 건데. 예. 네. 4203번님. 형진 씨 말씀에 적극 한 표 추천합니다. 이번만큼은 잠시 멈춤이 중요합니다. 명절은 또 오잖아요. 하셨네요. 맞아요. 예, 예. 네. 9193번님께서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올 추석엔 결혼 안 하냐는 잔소리 안 들어서 너무 좋아요. 이민기보다 전민기 커피 하나 주세요. 인기가 너무 많아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예. 커피 그거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아, 이분이요? 네, 죄송해요. 예. 제 칭찬은 아니기 때문에 보내드리진 않겠습니다. 6698번님. 민족 대이동 반대입니다. 정부 지침도 그렇고 코로나 확산 너무 힘들어요. 명절에 혹여나 독감까지 퍼지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셨고 네. 1296번님. 감염병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차례가 문제인가요? 하셨네요. 또. 그것도 맞는 말이고 예.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으니 참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아니 근데 가족들 간의 이런 눈치 싸움 불편하지 않게 해결하는 아이디어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부모님이 먼저 나서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좋은데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온 가족을 채팅창으로 초대해서 요즘에 투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알죠? 이번 추석 때 보냐 마냐로. 찬성 반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좀 민주적인 방법이네요. 근데 그거 해도 아마 좀 고압적인 부모님께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황 설명을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화를 예.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앞서 전민기 팀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주신 게 네. 자, 고향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이 닷새 동안 국민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는 이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닷새 연휴 기간 풍선 효과가 발생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조여갖고 누르면 다른 쪽이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건데 예. 한강공원에서 이미 우리가 그런 사례를 봤죠. 그리고 예. 지금 보니까 벌써 연휴 기간 속초나 강릉 같은 동해안 대형 리조트 예약률이 70% 이상이 마감됐대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가족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거기 모르는 사람들이 큰 건물에 다닥다닥 모여 있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추석 전 수도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은 관광지 찾는 사람이 오히려 더 늘어날 거예요. 그야말로 풍선 효과 때문에 더 위험해질 저는 수 이런 있겠네요. 부분 생각했을 때는 예. 그냥 가족들과 같이 보되 정말 아주 집안에서 제한적으로 예. 음식 만들고 오히려 또 그게 나을 수 예. 있겠습니다. 이런 풍선 효과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네. YTN 청취율 1위 가젠남께서는 저는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런 좀 문자가 왔는데 전민기 팀장님과 더블 진행자로 고정 출연 안 될까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늘려주세요 하셨는데 싫어요. 저 혼자 할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일단 시간은 괜찮다는 점을 우리 PD님께 아니요. 저 혼자 할 거예요. 혼자라도 부족하셨나 봐요. 제 역량 부족인가. 지금 둘이 하니까 이게 100 플러스 100이 아니라 한 500 정도 지금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전 싫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잘 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0279번님께서는 자주 뵐 수도 없고 노후 부모님을 뵙는 날이 명절 말고는 많이 없는데 저는 부모님만 뵙고 집에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바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휴게소 이용이나 사람 많은 곳이나 외식은 자제하려고 합니다. 감염 예방에 꼭 힘쓰겠습니다 하셨는데 정답이죠. 맞아요. 보러 가야 되는 경우라면 사람 많은 곳은 좀 피해 주시는 게. 그래서 컨디션 잘 체크하시고 체온 재시고 열이나 좀 어디 아프다 싶으면 당연히 안 가셔야 되고 그 마스크 당연히 쓰셔야 되고 가족들끼리 정말 이 개인 방역 위생 신경 쓰면 그게 오히려 안전할 거라는 게 저의 계속된 생각이네요. 예. 자, 오늘 정말 의견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가정에서 갖고 있는 지금 고민 같아요. 맞아요. 예. 이거 상당히 최근에 가장 고민스러운 그렇습니다. 사안입니다. 예. 8433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번 명절엔 온 가족이 집콕이에요. 지금 시기엔 안전이 최우선이죠. 내 가족의 안녕이 온 나라의 안녕이고 전국 각지에서 온 친지들 중 한 명이라도 바이러스를 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한 집안에 또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번엔 집콕이 답입니다. 집안 어르신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명절 기간 고향 방문 자제를 하게 되면 벌초 등 성묘는
누가 하느냐. 우리 맞아요. 또 전민기 팀장님 부모님께서 혼자 또 하셔야 될 일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결국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다 떠나는 건 아니냐 이런 좀 분란이 있는 집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벌초를 그냥 좀 위탁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추석 직후 아까도 뭐 말씀하시던데 인플루엔자도 또 유행한다고 독감, 해가지고 예.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그 산림조합 중앙회가 보니까 전국 142개 회원조합과 벌초 대행 그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서비스도 있군요. 예, 이런 거 좀 알아보셔서 예. 이 하는 분들이 그냥 쭉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오히려 자녀가 먼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저희도 그 가족 채팅창에서 요건 이렇게 하자라고 실제로 어제 이제 결정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동 농협 같은 경우는 보니까 7일 날짜로 봤을 때 벌초 대행 신청이 한 1,300건 가량 접수가 됐더라고요. 지난해보다 한 330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케미가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네. 4203번님 저희 슬라생 정말 애청자인데 아니요. 형진 씨 혼자 충분합니다. 알겠어요, 정말. 8656번님 저희는 차로 5분 거리긴 한데 저희 아파트에서 확진자 한 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확진자가 좀 나은 곳은 기피하게 되고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네. 1845번님 고향 안 간다고 과연 연휴 기간에 집안에만 있을까요? 제 말이 그거예요. 예, 네. 고향 잠깐 부모님 뵙고 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미향이 바보님께서는 추석에 최신 영화 텔레비전으로 아주 빵빵하게 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돌아다닐 것 같아요. 예, 다른 방송국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찾아보면 비대면으로 명절을 보내는 방법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 가족공원을 폐쇄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12일부터 29일까지 미리 성묘 기간 좀 이렇게 분산돼서 갔다 오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지금 그리고 추석 기간에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고인의 사진이나 봉화남 사진 선택하면은 차례상에 올릴 음식 선정하거나 헌화하는 이런 제사 방식도 고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예.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21일부터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하니까 예. 이런 것도 만약에 가족들끼리 이번엔 만나지 말자라고 결정했을 때는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걸 그렇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7675번님께서는 제일 좋은 건 추석 연휴를 대폭 줄이면 됩니다. 토, 일요일만 추석 연휴합시다. 라고 하셨는데, 반대예요. 그건 반발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예. 자,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5번님, 9193번님, 2717번님, 문자로 온 세 분께 드리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미향이 바보님께서는, 샵 0945번으로 애플리케이션 닉네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따로 하면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왕 출발 직전에 열이 난다, 기침이 있다, 좀 몸 안 좋으신 분들은 사전에 좀 체크하시고 귀향을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환절기 일교차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오늘 잠깐 시간 내셔서 독감 예방접종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